요즘 이제 어딜 가도 전부 경기 침체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수확을 하고 이제 쌀을 먹고 있는데 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면은 굶어 죽어야 돼요. 쌀이 떨어질 걸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하는 거는 2022년 동안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리커버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부터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리커버리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 경기 침체는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10년마다 오는 경기 침체와 좀 다른 점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50년 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929년 대공황, 이거는 근대 시기제열이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첫 경기 침체, 세계적 경기 침체는 오일 쇼크였거든요. 1969년. 이것들이 각각 10년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안 올 것 같았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저 긴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번이 그 기회다. 좋은 매수 기회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진 주식도 여차하면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질 상황 중 하나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국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죠. 2022년 동안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받아냈어요.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받아내는 건데, 비축률을 미국에서 풀듯이 지금은 대기업이 받아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대기업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래서 대기업도 CP 끌어쓰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SK의 첫 CP 발행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에서 회사채로 힘들어지니까 이제 CP로 되돌리는 건데, 저는 CP를 그냥 기업용 사채라고 부르거든요. 기업 어음이란 게 정식 명칭인데, 회사채가 안 되니까 좀 더 상대적인 고금리인 CP를 쓴 거잖아요. 이게 대신에 리스크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상 경영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들은 하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CP, 저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개인 단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준비를 하는 건 침체 이후 리커버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번의 설명입니다. 지금 투자나 개인 성장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침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체 이후에 리커버리 때 얼마나 더 회복이 될 때 많이 벌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고 사전에 자산을 줍줍해 놓고 내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침체 이후 리커버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침체는 이미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쌀이 떨어지기 전에 씨앗을 뿌려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걸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자, 기업 단위로 보면요, 원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존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가스 전기가 이제 2배씩 인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겪게 될 내용들이에요. 채권 시장이 지금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채도 있지만은 한전채가 이 마이너스 적자 상태를 버텨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이 비용이라는 건 내가 성장을 위해 쓰는 비용 혹은 생존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고정비성이 좀 강하죠. 이자율과 공부하는 비용, 뭐 그 외에 이제 커피값 같은 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이거 안 마시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마시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과 숨만 쉬기 위해서 쓰는 비용 둘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줄어듭니다. 경기 침체고 저성장 상태니까 연봉 상승과 이직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는 매우 감소하고, 이에 관해서는 제가 취업 지도에서 한번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2000년대 정도 수준의 생산 가능 인구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저 때랑 다르게 노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세금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한 50% 내시는 분들 있죠.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들로 4대 보험료들 합쳐서 한 10% 혹은 20% 낼 수도 있어요. 그럼 70% 정도 세금 내고 죽지만 않게 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국가부채 비율이 2027년에 59.8%, 60%가 되거든요. 60%가 되면은 신용평가를 까내리겠다. 즉,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작아가지고 CP까지 끌어쓰는 이런 한국 시장에 외국에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2025년에 연 22조 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추가가 된 건데, 고용보험 2020년 적자 전환을 했고요. 건강보험은 2023년에 적립금융이 소진됩니다. 국민연금 흑자는 둔화율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폰지 사기 형태로 가정된 거니까 세금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쓰겠다. 중장기적으로 4대 보험, 4대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국민연금 보장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이 고령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나이 들면 늙어 죽어라 되는 건데, 그거 언젠가 젊은 층에게도 다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경에는 50%의 세금과 최소 10%의 건강보험이 대중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상태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계속 버티면은 그냥 국가 신용등급을 까고 재정을 그냥 작살내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해도 인기가 더럽게 없겠죠. 그래서 한국이 황금기처럼 보였던 건 앞으로 수익률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건실한 재정을 파기하고 그냥 개인 호칭 외제차를 지른 거와 똑같다고 제가 비유를 합니다. 지금 현재 부정할 수 없는 게 윗세대의 타락에 아랫세대의 노예 생활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황금기를 저 노예 생활로 보장되어 있는 미래로 갈 이유는 없겠죠. 물론 노예 생활에 장점이 있어요. 안전하죠. 죽지는 않게 해줄게. 살려는 드릴게. 뭐 그걸 원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워커가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들의 연금과 노후를 여러분들이 보장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해외로 진출해서 성장하며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플레이어를 희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플레이어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는 저랑 무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2021년 12월에 한 가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원래 이거 내부 자료를 외부로 잘 안 뿌리는데 학생용들만 뿌리거든요. 왜 우리가 글로벌로 가야 되고 오너십인가?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21년 12월 20일에 제가 영상을 올린 건데, 사실은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말을 다 해놓고 우리 학생들이 다 저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이전에 이미 학생들에게 말을 하던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당시에 저보고 그 말 한 적 있는데 이 유튜브 안 커지시겠네요. 저 당시에 제가 트래픽이 몇만씩 나왔어요. 몇만씩 나왔어요. 근데 경제 자료를 하나 올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없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은 잘 되는 거 더 하고 있었어야지 안 되는 걸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이 유튜브는 철저하게 취미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취미생활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최소 2021년 중반 이전에 나왔던 저 자료를 조금 이제 이 학생용 서한이라고 해서 항상 상담할 때나 면담할 때나 오픈을 해놓는데, 한국의 국가부채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인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규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가지기 매우 어렵다, 이 말을 항상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국가부채가 높고 연금 부담이 많아지고 인구 저비율과 인구 구조의 문제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기 어렵고 새로운 카테고리도 부족해진다. 즉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잠재 성장, 실질 성장, GDP가 감소할 거고 초차선이 부재할 거다. 이미 이거는 뭐 정해져 있어요. 저성장이란 건. 그리고 저 윗부분은 세금이 증대되고 장기간 순수익도 감소할 거다. 즉 영원히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그런데 저것도 부족해서 빡 지른 상태죠. 이제 저걸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즉 2021년 초쯤에 봐도 이게 명약 관화했다는 거예요. 불 보듯 뻔했다. 이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버냉키 전 이제 연준 의장의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항상 금융 위기는 높은 부채율이 무너지면서 온다 이 말을 하는데,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IT 버블도 그렇고 아시아 금융 위기도 그렇고, 지금 경기 침체가 위태로운 이유는 너무 이전에 국가 부채들을 높인 국가들에서 망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 사업에 참여한 그 신흥국들이 싸그리 망하고 있잖아요. 부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신흥국들이 그렇게 부채율 때문에 못 견디고 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라는 게 최전방 방어선인데, 시장이 있는 기축통화국이야 저 부채를 버틸 수 있는데, 일본도 이번에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기축통화국이고 자체 시장을, 그래도 3대 시장은 아니더라도 4대 시장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자체 시장을 가진 일본조차도 부채가 높은 거에서 못 견디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항상 매번 경기 침체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개인도 이때 항상 파산하는 거예요. 부채가 높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이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할 겁니다.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으로는 폭탄이 안 올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한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개인 단위에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경기 침체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회사는 물론 산업계, 국가, 노벨상 수상자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이번에 경기 침체를 만든 폴 크루그먼의 전문이 불황이 왜 일어나는가, 그걸 연구한 노벨 수상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불황을 만든 주범에 가깝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주범에 가까워요. 공짜 점심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빚을 신경 쓰지 말고 갚을 필요도 없다, 무조건 다 뿌려라, 그렇게 돼서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거는 오직 나 자산의 능력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채용 담당자는 해고 1순위에 속합니다. 두 번째, 시장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자, 채용 담당자는 잘리는데, 나머지 빅테크에서 해고된 사람들 80%가 구직 기간이 3개월 이하입니다. 95% 정도가 6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로 갑니다. 미국의 인력 부족은 여전합니다. 이거는 위에 능력과 플러스 알파.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요. 이게 시장을 가진 나라들의 힘이에요.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 대체로 제조업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돈을 버는 영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신 기술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있어야 돼요. 그 최종 소비자가 어디다? 미국이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중국이나 유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국가를 얽매이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기술자 대우가 낮다고 하는데, 한국 전체로 볼 때 기술자 대우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유럽, 중국, 미국처럼 시장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금융이 발달한 국가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직업은 금융이 발달한 국가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하기에도 거의 허덕이는 수준의 금융을 가진 국가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개발자,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는 금융 투자와 시장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닿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내가 보안 전문가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싶은데 이 시골 고향을 벗어나기 싫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여기에다가 회사 산업을 키워가지고 보안 산업을 키워가지고 여기서 성장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있는 서울로 오잖아요. 서울 경기권으로 오는 이유 자체가 거기가 시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종 소비 제품이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반대로 제조업은 지방이 좀 있어도 되죠. 그리고 전부 서울에서 소비를 하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로 진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장 자체가 농업에서 상업, 제조업, 무역, 군사, 금융, 기술, 문화, 예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금융, 기술, 문화, 예술
요 단계에 있는 시장이 있는 국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요 단계에 있죠. 금융에서부터는 굉장히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바탕이 되어야 투자할 수 있는 실패 기반의 투자,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경기 호황기에는 대출 규모를 조정해야 되고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을 줍줍해야 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진짜 돈 버는 기에는 호황기에 돈을 모아서 침체기에 줍줍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경기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할 때 뒤에 3년 정도는 돈을 모아두고 대출 규모를 줄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스케일업 기간에는 빠르게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버피돈 같은 경우가 팬데믹 이전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너무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도 2년 동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모은 돈 150조를 지금 투자에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나왔어요.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리커버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체는 이제 어차피 사실상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 상태니까, 첫 번째, 분노를 가지지 마세요. 45세 이상은 타락했습니다. 자기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면은 분노를 하고, 자기들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잘못되었다. 근데 이들이 인구 최대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방치하세요. 여러분들과는 무관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진출을 할 거니까. 세금을 내리는 게 영국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고정비가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 규모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줄이면 그냥 국가가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재앙이 됩니다. 작은 정부에서나, 규모가 작은 정부에서나 세금을 까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시장에서 더 큰 세액을 걷는다, 이런 게 가능한 거지, 큰 정부에서는 세금을 함부로 못 내립니다. 차를 먼저 팔고 대출 있는 거 줄이고, 그래야 외제차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대출 갚아내고, 그래야 복지 규모 이제 축소해가지고 새는 돈 뺀 다음에 한동안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실해지면 이제 시장 확장에 도전해 볼 수 있죠. 파산부터 우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 2년 만에 되냐는 거예요. 저는 1, 2년 만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리커버리가 와도. 그리고 2027년에 국가부채 60% 선인가 한전부채, 그리고 2025년에 4대 보험 적자까지 생각을 하면은 싫든 좋든 간에 최소 내년부터라도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같이 또 견뎌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차 팔고 대출 받고 새는 분 막은 다음에 그 다음 성장을 도전해보든 뭐든 가능한데, 그 사이에 이미 리커버리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025년쯤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50%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신분 변동이 없는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책임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윗세대들에게 지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낸 상황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해외 가서 일하면 됩니다. 탈출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원래 탈출을 안 한 이유가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도 살기 좋다는 이유로 한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순간이에요. 저는 IMF 때 하루에 한 끼 먹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대 때 처음에 이제 회사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데 90만 원 받고 주에 100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깐 이제 살기 좋은 느낌이 한순간이란 걸 알아요. 과거보다 좀 나아졌지. 그래서 진출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은 것도 있고 연봉 높고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복지를 줄여야 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연봉 낮아도 살기 좋다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높고 한국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살기 좋다는 건 항상 상태예요. 상태. 한순간 오래 가봐야 10년 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닮아요. 근데 나랑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뇌는 안 한다가 안 돼서 닮아버리면은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됩니다. 지금 가장 심적으로 편안한 방법은 옳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따라가는 거죠. 인구수 많은 어르신들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플레이어로 살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상황을 다 알았으면 이 자리에서 내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변 환경이 변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치, 경제,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할수록 여러분들은 혼자 장인처럼 살겠다, 내일처럼 열심히 하다가 잘리거나 아니면 고액의 세금을 내거나 어느새 삶이 파괴된 모습을 볼 겁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 미워하지 마라. 즉, 배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예 차단하고 자극도 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신경을 쓰는 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제를 최우선하세요.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난 컨텐츠를 차단해야 합니다. 무관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행동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 가난해집니다. 이런 컨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 한 번이라도 더 실제 부자가 되는 행동을 하나로 더 밥을 먹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무관한 것은 노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도 계속 성장하고 성공하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플레이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실패할 생각이 없으니까 미워할 시간도 없다는 뜻이에요. 즉 진정한 태만과 방만은 이런 겁니다. 한전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 반납하고 국민한테 나쁜 놈 소리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 한 거잖아요. 적자 만든 건 정부가 만들어 놓고 정작 다니는 사람만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욕 듣습니다. 국민과 정치인이 방만했는데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냥 마녀사냥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꼴 나기 싫으면 그냥 장소 옮기세요. 이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데 인센티브 반납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그것도 심지어 상장된 기업이에요. 자기 일만 장인처럼 열심히 하고 어떻게 상황 돌아가는지 모르고 죽는 건 고대부터 똑같습니다. 진짜 태만 방만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게 태만 방만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를 바꿀 수 있지도 않습니다. 팀도 못 바꿔요. 우리 부모님조차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과 장소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는 차단하세요.